크레아티닌 수치. 혹시 계속 신경 쓰이시나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신장 건강은 우리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병원에서 피검사를 할 때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게 나오지는 않을까? 혹시 점점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으셨을 겁니다. 마시는 음식은 마음 편히 먹지도 못하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늘 먹는 것에 신경 써야 하는 답답함도 있으셨겠죠? 하지만 여러분, 크레아티닌 수치를 낮추는 것이 단순히 특정 음식을 피하는 것에만 달려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이조서잇 오늘 아주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사실 우리 식탁 위에 흔히 오르는 몇몇 채소들이 신장 건강을 지키고 크레아티닌 수치를 관리하는 데 있어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많은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이 중요한 정보는 여러분의 식단을 바꾸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소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보돌의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어떤 복잡한 약이나 특별한 비법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채소 5가지가 어떻게 여러분의 크레아티닌 수치를 낮추고 신장 건강을 되찾아줄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신장 건강을 이야기할 때 보통은 짠 음식을 피하고 단백질 섭취를 조절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오늘은 우리가 어떤 채소를 적극적으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채소는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우리 식탁에 너무나도 흔하게 오르는 채소라서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겸손해 보이는 채소는 신장 건강에 있어서 정말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양배추는 칼륨 함량이 낮아서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데 양배추는 이런 걱정 없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비타민 K와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전반적인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양배추의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신장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신장이 하는 일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인데 염증이 줄어들면 신장이 훨씬 더 원활하게 기능을 할 수 있게 되겠죠? We should be 양배추를 섭취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김치찌개에 넣어 먹는 것은 물론이고 삶아서 쌈 채소로 즐기거나 샐러드에 아삭하게 넣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양배추를 살짝 데쳐서 된장에 찍어 드셨는데 몇 달 뒤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꾸준히 드셨지만 식단에 양배추를 추가한 것이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은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배추는 소화를 돕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신장 건강뿐만 아니라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겠죠. 양배추를 고르실 때는 잎이 단단하고 겉잎이 파릇파릇한 것을 선택하시고 보관할 때는 비닐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채소는 바로 파프리카입니다. 상악 홍조, 빨강, 노랑, 주황색으로 알록달록한 파프리카는 보기에도 좋지만 신장 건강에도 아주 이로운 채소입니다. 파프리카 역시 칼륨 함량이 낮아 신장 부담을 덜어줍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오이나 토마토 같은 채소에 비해 칼륨 함량이 훨씬 적어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됩니다. okay? 파프리카는 비타민C의 보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몸속의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신장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파프리카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 눈 건강에도 좋고 전반적인 세포 노화를 늦추는 데도 기여합니다. 파프리카를 식단에 포함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생으로 썰어서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샌드위치나 김밥에 넣어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볶음 요리나 잡채에 파프리카를 넣으면 색감도 살리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는 늘 파프리카를 얇게 썰어 참기름과 소금에 살짝 묻혀서 반찬으로 내어주셨는데 그 맛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파프리카를 드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파프리카는 가열에도 비타민C의 손실이 적은 편이라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신선한 파프리카를 고르려면 표면이 매끄럽고 윤기가 흐르며 들었을 때 묵직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하면 꽤 오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와 파프리카, 이 두 가지 채소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청과과 우리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될 또 다른 중요한 채소들을 알아볼까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채소는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한국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죠. 반, 고기 요리 등 거의 모든 음식에 마늘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늘이 신장 건강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마늘은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마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이러한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마늘은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은 신장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마늘이 혈압을 낮추는 데 기여함으로써 신장 건강을 간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특유의 향 때문에 부담스럽다면 익혀서 드셔도 좋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마늘을 함께 굽거나 마늘을 파식은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에 듬뿍 넣어 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볶음밥을 할 때 마늘을 편 썰어 넣어 볶으면 향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서 즐겨 먹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마늘 한쪽을 씹어 드셨는데 평생을 잔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물론 마늘 하나만으로 모든 병을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꾸준한 마늘 섭취가 전반적인 면역력 강화와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늘을 고를 때는 통통하고 단단하며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이 나오는 철에는 좀 더 신선한 마늘을 맛볼 수 있죠. 마늘은 신장 건강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고 키토닉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기여하니 매일 꾸준히 섭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채소는 바로 무입니다. 무 역시 김치와 깍두기는 물론 고기나 조림 등 다양한 한식에 활용되는 친숙한 채소입니다. 무는 신장 건강에 여러모로 이로운데요. 무엇보다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데 무는 이런 노폐물 배출을 도와 신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소화 불량을 개선하고 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도 좋습니다. 소화기관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영양분 흡수도 잘 되고 몸속 독소 배출도 잘 이루어지겠죠? 무는 생으로 먹어도 좋고 익혀 먹어도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생채를 아주 좋아합니다. 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맛이 입맛을 돋우는 데 최고죠. 깍두기나 동치미처럼 발효시켜 먹으면 유산균까지 섭취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무국이나 시원한 무나물을 만들어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신장이 좋지 않아서 늘 몸이 붓고 피곤해 하셨는데 식단에 물을 활용한 요리를 자주 포함하면서 붓기도 가라앉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물을 고를 때는 표면이 매끄럽고 단단함이 무청이 싱싱한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무는 뿌리 채소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더욱 맛이 좋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다섯 번째 채소는 바로 콜리플라워입니다. 콜리플라워는 브로콜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겹딱한 그 효능은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콜리플라워는 신장 건강에 아주 좋은 채소로 손꼽힙니다. 왜냐하면 콜리플라워는 다른 십자화과 채소들과 마찬가지로 항산화 물질과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그리록한 특히 주목할 점은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다는 것입니다. 수업 말씀드렸듯이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데 콜리플라워는 칼륨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선택지가 됩니다. 콜리플라워에는 비타민 C, 비타민 K, 엽산,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분들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여
전반적인 신체 건강, 특히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콜리플라워는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초장이나 쌈장에 찍어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삭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입니다. 볶음 요리에 넣거나 스프나 카레에 넣어 부드러운 맛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콜리플라워를 밥 대신 사용하거나 피자 도우로 만들어 먹는 등 다양한 건강식 레시피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콜리플라워를 활용하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 당뇨나 비만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분은 건강식으로 콜리플라워 라이스를 즐겨 드시면서 전반적인 혈액 수치가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콜리플라워는 신선한 것을 고르려면 꽃 부분이 단단하고 하얗거나 크림색을 띠는 것을 선택하세요. 얼룩이 있거나 무른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장 보관 시에는 밀폐 용기에 넣어두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크레아티닌 수치를 낮추고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5가지 채소, 즉 양배추, 파프리카, 무, 그리고 콜리플라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채소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우리에서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식단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채소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 채소들은 단순히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을 넘어 헌쟁의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으로 신장세포를 보호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 이뇨작용을 촉진하며 혈압 조절에도 기여하는 등 다각도로 신장 건강에 지원합니다. 이처럼 각 채소가 가진 고유한 효능들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여러분의 신장 기능을 개선하고 크레아티닌 수치를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채소들만 먹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장질환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며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채소들을 꾸준히 식단에 포함하는 것은 분명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매일의 식탁에 이 건강한 채소들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은 더 활기차게 기능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질은 훨씬 더 향상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채소들을 활용한 여러분만의 특별한 레시피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모든 연령에서 최고의 삶을 누리세요.